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교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불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군입니다. 스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달 정도 됐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나름 여행도 갔다 오게 되고 네. 또 맡은 절에 일도 보게 되고 많은 분들과 함께 바쁘게 즐겁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행복의 나라로 불리는 곳이 있죠. 바로 부탄인데요. 히말라야 자락에 위치한 이 나라는 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탄은 불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신앙과 수행, 그런 불교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불톡에서는 최근 부탄에 다녀오신 분들을 모시고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한번 생생하게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금호 스님 그리고 BBS 박은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호 스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봉선사 보림선언에서 전전하고 있는 금오 스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행복의 나라 부탄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녀오고 행복이 뭔지 또 새롭게 고민을 좀 하게 된 박은수라고 합니다. 행복의 맞습니다. 나라에 다녀오셔서 그런지 얼굴에 좀 행복이 좀 가득하신 것 같아요. 안색이 좋으신데.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예. 부탄 다녀와서 네.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덕은 스님도 함께 부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안색이 좋으세요, 역시. 네, 저도 똑같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행복의 메이크업을 받은 네. 것 같습니다. 부탄을 갔다 왔기 때문에 행복이 있기도 하지만 부탄을 갔다 온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네. 행복으로 정립하느냐 그런 걸 아마 부탄에서 배워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 덕은 스님께서 부탄이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나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부탄이라는 나라를 우선 알려면 우리가 인사말을 좀 배워볼 필요가 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고추장불라 따라하십시오. 고추장불라. 고추장 고추장 불라. 볼라.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부탄은 모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타쇼탈레라는 타슈탈레. 예, 네. 타쇼탈레 이렇게 하는데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저희 부탄 순례길에는 부탄 왕실 초청으로 이루어졌어요. 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아주 환대한 이렇게 맞이를 받았는데 그때 했던 세레모니를 한번 보여드릴까 오, 싶은데 너무 좋아요. 짠 이런 뭐죠? 하얀 깨끗한 천을 가지고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촥 이렇게 오, 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부드러워서 확 날려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제가 처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타쇼탈레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행복하세요. 타슈탈레 깨끗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환영 세레모니로 이렇게 네. 합니다. 오.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좀 얼굴에 좀 안색이 좋아지고 행복이 좀 들어온 것 같나요? 맞습니다. 어쨌든 부탄에 갔을 때 처음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세레모니를 통해서 네네. 정화의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부탄이라는 나라는 김민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의 나라, 불교의 나라 이렇게 되는데 제2의 석가모니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구루 림포체, 파드마 삼바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성스러운 성지로 또 부탄이 이 지금 현재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번에 덕은 스님이랑 박은수 기자님 또 금호 스님이 함께 부탄에 다녀오셨는데 박은수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탄을 이번에 왜 다녀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부탄이라는 우리가 느끼는 그 이미지 하면은
아나운서님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제가 궁금해서 사실 방송을 준비하면서 부탄을 좀 검색해서 봤거든요. 유튜브 연기도 보고 약간 청량함, 순수함, 네. 전통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저는. 예, 맞습니다. 네. 그 항상 행복 그리고 아, 그 네. 청량함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사절단 그리고 취재진은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보러 간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부탄이라는 게 또 부탄이라는 나라가 또 국민 총 행복 지수가 매우 높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게 이제 국정 운영의 그 철학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또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루 림포체 파드마 삼바바 스님의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불교를 전승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삶에 녹아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탄이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구모스님께서도 직접 부탄에 가보셨는데 실제로 좀 체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비행기에서 처음 내렸을 때 네. 그 밝은 햇살, 오, 네. 그다음 멀리 보이는 만년설, 그다음 물소리, 새소리, 그다음에 너무나 청량한 그 공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봤어요. 네. 모든 게 아름다워서. 그 사람들, 부탄 사람들의 그 의복, 거기에서 굉장히 예의 바름과 친절함,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얼굴에 그늘이 없더라고요. 그게 행복지수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난생 처음 느껴보는 어떤 신선함이었습니다.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스러움이 뒤에서 일어났지만 네. 이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냥 딱 공항에 내려서 한 번에 온 네. 느낌이에요. 또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이 웅장한 그림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스님이 이번에 가져오신 그림이잖아요. 어떤 그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족자 형태로 된 불화인데요. 한국에선 불화라고 하면은 팽화라고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부탄에서는 탕카라고 해요. 탕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수경의 대표 주연 배우 관세음 보살님이신데 사비 관세음 보살입니다. 사비라는 건 네 가지 팔이 네 개 있다. 네 가지 팔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 희사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몸이 하얀 건 또 이렇게 순수한 또 어떤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가슴에 모은 두 손은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하얀색 수정 염주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로는 관세음 보살님 진언하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온만이 밤매움이라든가. 맞습니다. 온만이 밤매움. 따라하십시오. 온만이 밤매움. 파매음. 온만이 밤매움. 반매음. 밤매후. 다시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후. 네,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하면서 모든 중생의 아픔을 함께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함께하는 모든 불자님들께 이런 관세음 보살님의 큰 서원이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부탄에서 어렵게 이윤을 해왔습니다. 긴 먼 길 온 중요한 고귀한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또 이제 부탄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또 아까 기자님께서도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구루 림포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구루 림포체 발자취를 좀 따라다녔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금호스님께서 구루 림포체가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탄에 가서 단 하루도 구루
림포체, 파드마 삼바바님 이 소리를 듣지 않은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구가 이제 어둠, 루가 제거하다, 림포체가 고귀한 분, 그리고 보물스러운 분 이런 어둠을 뜻이라고. 제거하는. 그렇죠. 어둠을 제거한, 어둠이 사라진 고귀하신 분,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루 림포체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파드마 삼바바. 그러니까 파드마가 이제 연꽃, 삼바바가 태어남. 연꽃에서 태어나신 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부탄, 또 티베트. 예, 특히 뭐 탁상사원 네. 그런 곳에는 엄청난 이 전래된 얘기가 있는데 호랑이를 타고 그 사원으로 가셔서 교화를 했다고 해요. 우리도 몰랐죠. 탁상 사원에 몇 시간에 걸쳐서. 여하튼 부탄 불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또 그 구루 림포체가 부탄 곳곳에 보물을 숨겨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트레저 헌터처럼 그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원 스님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부탄 순례길의 또 숨은 핵심 포인트가 다음 테르톤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 이런 주제도 있었거든요. 이제 테르톤은 뭐냐? 보물을 테르마라고 합니다. 테르톤은 보물을 찾는 성자 이렇게 해서 누구나가 보물을 찾는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루 림포체에게 파드마 삼바바에게 수학을 했고 다음번에 언제쯤 네가 테르톤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수기를 받은 분이 환생해서 수행하고 있다가 그 시기에 물질적인 보물, 성물을 찾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가지고 성자로 테르톤, 다음 테르톤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순례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번 순례길에서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되게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오, 찾아오셨군요. 네, 금오스님이라는 또 보물을 찾아왔고 또 몰랐던 숨어있던 박은수 테르마를 또 찾아왔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여기서는 뭘 하면 좋겠다. 여기서는 또 이런 걸 한국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구루 림포체께서 말씀하신 테르마와 테르톤은 이 세상이 어렵거나 불교가 쇠퇴할 때 새로운 바람으로 일으키고 또 새로운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아주 위대한 성자가 위대한 보물, 성물을 찾아내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순례길의 테르마, 테르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약간의 화두였습니다. 네.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금오스님이랑 우리 박은수 기자님은 어떤 보물을 찾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야죠. 보물 내놓으세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속을 다. 이게 당황했어요. 그렇습니다. 뒤로 가. 이거 없던 건데. 그냥 제가 들으면서 궁금해져가지고. 테르마라는 게 이제 보물이란 뜻인데 네. 보물은 그 겉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속이라는 의미가 있어. 속. 내재돼 속. 네.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할 때 속. 우리는 이제 나의 진심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속을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진심이 네,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덕원 스님이 나를 보물을 했지만 저 또한 덕원 스님을 나의 보물이다. 또 제가 이제 부탄에 가게 된 것이 완전히
100% 덕운스님의 배려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속을 본 거야, 덕운스님이. 나의 속을 보고 아 이분이 좀 외롭구나. 그러면서 부탄에 같이 갑시다 스님. 그리고 나 부탄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걸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 덕운 스님 나에게 보물을 준 것이죠. 내 속을 보고. 그것처럼 저 또한 이제 속을 본 거죠. 부탄의 속을. 부탄은 이런 나라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케사르 국왕폐하가 부탄의 보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좋은 얘기 나올 줄 알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네요. 잘했죠. 금호스님께서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바람결에도 만년설에 오, 신선함이 깃들어 있어. 딱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시적인 표현. 네, 그래갖고 소름이 쫙 야. 일어나면서 난 왜 몰랐을까.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바람에 그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잔뜩 기대를 안고 우리 박원수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물을 찾아오셨나요? 일단 뭐 당연히 뭐 그 이제 덕운 스님, 금호 스님. 저는 이렇게 스님분들이랑 네. 해외를 이렇게 가본 것도 너무 완전 처음이에요. 오, 네. 예, 평생 기억에 남을 저의 이제 테르마 맞죠? 예, 보물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또 부탄에서 실제로 제가 보물을 가져온 게 있어요. 진짜? 예. 그거 걸릴 텐데. 어떻게 다행히도- 통과했지?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나 봐요. 불법적이지 않은 거. 네. 뭐죠? 그 부탄에 이제 그 위스키 중에 K5라는 위스키가 오, 있습니다. 네. K5. 네. 그게 뭐야? 되게 저렴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돈으로 이제 면세를 하게 되면은 10,000원 후반에서 20,000원 초반대면은 오, 구매를 할 수 네. 있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이제 금주를 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한두 잔 정도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마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마셔봤는데 나중에 혹시 부탄을 이제 여행으로 가시게 된다면은 한번 그 위스키 한번 추천드립니다. 예, 박은수 기자한테는 위스키가 이번에 보물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이렇게 라이트하게 또 그쵸, 얘기를 그쵸.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금호스님도 보물이고 덕은스님도 보물이고 또 네. 다른 이제 위스키도 보물이고. 김민지 아나운서님도 보물이고. 그렇죠.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모두에게 보물이다. 너무 좋다. 오늘 방송 너무 훈훈하고 보물투성이네요. 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항 자체가 이렇게 내리자마자 3,000m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공항 이름이 파로 공항이에요. 오. 파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가서 오. 부탄 전역에서 유명한 파로 최초라고 하는 오. 축제에 또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엄청났죠. 와. 파로 최추 이게 어떤 그 축제인지 한번 박은수 기자님께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저희 그 파로 축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파로 공항에 있는 그 도시가 파로입니다. 네, 파로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 행정기관이랑 종교기관을 같이 이제 재정일치 사회다 보니까 부탄이 파로 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 네, 그 이제 파로 종이라는 그 기관 안에서 이제 부탄에서 열리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이제 음력 2월이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3월에서 4월쯤 예. 그 사이에 이제 5일 동안 이제 축제가 이렇게 진행이 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부탄을 갔을 때가 이제 3월 달 말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딱 첫째 날을 구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운이 너무 좋았네요. 딱 5일 진행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의 핵심은 이제 구루림포체의 생애랑 가르침을 담은 참이라고 불리는 전통 탈춤과 이제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려들이
그 탈을 쓰고 춤과 연극 형식으로 불교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마지막 날에는 이제 구루 림포체를 형성화한 대형 브라인 통드롤이 펼쳐지는데 이제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功德을 이제 쌓는다고 믿기 때문에 수많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최추 축제를 이제 현장에서 어떤 고등학생을 한 분을 이제 취재를 했어요. 네.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제 이 당신한테 이 축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국가 사이 자기와 이제 국가 사이의 그 영적인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되게 중요한 축제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전통을 관람할 수 있음에 기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단순한 축제 그 이상의 네. 이제 국민적인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부탄에서 또 최남단에 있는 겔레프라는 도시를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님, 이게 왜 지금 겔레프를 개발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부탄에서는 겔레프 GMC 프로젝트라고 해서 G가 겔레프 마인드풀 시티, 그래서 마음 챙김, 영적 챙김 도시. 아, 도시 개발을. 네네. 그렇게 이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부탄이 그 히말라야 북쪽 거의 끄트머리에 지리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또 내륙도 산세가 워낙 지형이 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별칭으로도 이제 신비와 운둔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건데요. 현재 그 지금의 케사르 국왕 전대 국왕분부터 이미 민주화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네네. 그리고 지금 국왕부터 해서 민주주의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더 대외적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뭐 국제공항이라든지 그리고 물류라든지 뭐 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 겔레프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개발과 자연의 어떤 보존, 이거 사실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불교 국가인 부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일반적인 국가와 다르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혹시 느끼는 점 있으시면? 우리가 그때 지금의 케사르 국왕폐하와 함께 트레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거의 뭐 한 5시간 정도. 5시간. 근데 그 장소가 108탑을 세우는 그 갤루프였죠. 네. 국왕폐하께서 직접 나와서 그 길을 하나하나 걸으면서 탑 위치를 다 정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주위 환경을 다 살피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뒤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30 몇 군데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다 우리 뒤쳐졌는데 그걸 보면서 최고의 그 경영 통치자께서 탑의 위치를 하나하나 그리고 주위 환경을 다 둘러보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는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물줄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 보여주기식 남발 또 경제를 앞세운 어떤 개발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저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그 점심을 같이 국왕폐하와 먹었지 않습니까? 국왕폐하고 점심을 같이 한 테이블에서 네. 한 상 먹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네. 차도 한잔했습니다. 야, 트레킹도 함께 하고 네. 밥도 같이 드시고. 그거 다 차도 거짓말인 한잔하고. 줄 알 거다. 이렇게 어떤 세계일보 기자님 이거 이렇게 우리가 국왕폐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면 거짓말이라고 알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래갖고 셀카를 찍어 주셨어요. 오. 인증해 주신다고. 사진도 있습니다. 잠깐 공개해 주시나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공개
가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자로 화면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공양을 같이 하면서도 국왕폐하의 그 생각이 국민의 속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갤로프의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부탄 국민의 행복을 첫째로 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네. 않는 상황에서 좀 개발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두르지 않겠다.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서두르지 않겠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불교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개발을 하면 뭔가를 파괴해야 돼요. 기존에 그렇죠. 있는 것을 허물고 일깨우고. 다시 세워야 네. 되는데 부탄의 개발은 이제 불교적이다. 네, 네. 일단 사람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두 번째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되는 속에서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물론 이제 돈의 어떤 속방은 받겠지만 네.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연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불교 문화를 좀 더 뭔가 자연 속에 좀 맞게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탄 국왕폐하의 의지와 속 마음이 그러니까. 네. 또 이번에 함께 동행한 단체가 한국 부탄 우호협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와의 교류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탄의 그 한국 부탄 우호협회 그걸 그 협회를 네. 이끌고 있는 분이 김민경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네. 신심을 다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심을 다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우호협회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이 이제 40주년이라서 상당한 좀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또 마침 올해 아까 금호 스님께서 말씀하신 108탑 일시에 한날 한시에 건립을 이제 10월 달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예,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한 박은수 기자님 말씀하신 구루림포체의 발자취를 관광 상품화한 성지 순례길 마치 일본의 시코쿠나 뭐 네네. 외국의 산티아고 같은 그 부탄만의 그런 어떤 성지 순례길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곳의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한국 부탄 우호 협회에서 중요한 자문과 또 협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탄이 이제 불교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금호 스님 직접 가보시니까 좀 그런 게 느껴지셨나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타로 공항에 내려서 처음 간 절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그랬더니 우리가 탄 비행기의 그 스튜어디였어요. 우리를 안내했던 우리를 이렇게 서비스해 주었던 분인데 그 같은 절에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몇 분 만에 거기 갔는데 한 뭐 30-40분 만에. 근데 그 친구도 뒤따라온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답니다. 일을 하러 이제 비행에 네. 나가기 전에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간대요. 오. 이번 비행이 안전하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그렇게 하고 또 비행을 마치고 오면 바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바로 또 절에 와서 또 부처님 전에 또 보고를 한대요. 부처님 가오로 가피로 잘 이렇게 운행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좀 절도 하고 사원을 주위를 돌다가 이제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네. 부탄은
그 각 집에서 스님들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한 6-7분? 그 정도 계시면서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당이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다 불당이 있어서 부처님을 안치하고 있는 가장 거예요. 볕이 잘 들고 가장 좋은 위치에 부처님 모신 모신 공간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데요. 그런 것하고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 등굣길이었을 거야. 그 아주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우리나라 한복식이거든요. 부탄의 의상이, 전통 의상이 우리나라 한복과 거의 비슷해요. 네네. 약간 좀 짧고 간결한 한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량 한복. 근데 그 아이가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우리가 차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개 숙여서 기억나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불교가 아닐까. 아. 부탄의 불교가 아닐까. 네. 처음 보는 사람, 또 남 모르는 사람, 또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자기의 허리와 고개를 숙여서 자기의 수줍음과 설레임과 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안전을 기도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그게 이제 부탄의 어린 아이까지도 다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불교. 그런. 예. 우리나라에서 불자분들이 좀 배우면 좋을 이야기들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탄 방문으로 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또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덕운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부탄 순례에 참석하고 예상외로 마지막 날까지 예상외의 일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구광폐와의 만남, 구광폐와 아들 태자입니까? 태자 분하고의 만남, 또 식사, 그다음에 차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행기 결항까지. 그래가지고 하루 더 쉴 수 있는. 네, 하루 더 이렇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막 오르락내리락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제 출가 이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르락내리락 했던 모습들, 또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초심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맞아요. 금호 스님은 여하튼 이번 부탄 그 여행은 그 희유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덕운 스님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 부탄 전 국왕의 와이프죠. 왕비를 그 부탄 타로공항에 내려서 처음 도착한 그 사찰에서 만났다는 것.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갤로프로 이동했을 때 예정이 없던 구광폐하가 직접 만나자. 만납시다도 아니야. 만나자. 그쪽에서 요청이 왔죠. 그 김민경 우리 한국 부탄 우협회 회장께서도 당신이 한 10년 이상 부탄에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자기도 그냥 먼 발치에서 봤지. 이렇게 구광폐가 직접 와서 뭐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한 적은 없다. 이건 희유한 일이다. 세 번째는 또 타로장 그 사원에서 타로 제주 축제를 또 초대받았다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이에요. 거의 그 한 팀이 부탄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큰 기회 이런 것을 얻기가 힘든데 우리는 그걸 다 누렸고 또 부탄 왕실에서 제공하는 뭐 비행기도 탔고 맞아. 그 다음에 또 가이드들 다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기억이 되게 남았는데 춤췄던데 납치락한 납치락가라는 맞아. 그 지역 자체에 외국인이 처음 방문했대. 오지 마을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방문한 첫 외국인이 이제 우리 우리 팀이 거기가 그 코르프 전통마을 옆에 있는 거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엄청났어요.
하여튼 모든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귀한 일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박은수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아, 스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저 왠지 너무 호화롭게 다녀온 것 그러니까. 같은 예, 오해하실까봐. 예, 그렇죠.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힘들긴 그럼요. 힘들었죠, 그럼요. 물론. 저는 뭐 느낀 점은 보다는 약간 좀 다른 얘기로 약간 그 어떤 거기 부탄의 한 소녀한테 미안한 게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네. 사과를 한번 하시는 걸로. 네, 그 파로 최초 축제를 갔을 때인데 갑자기 이제 누가 제 팔을 이렇게 툭툭 치는 겁니다. 오. 근데 어떤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어. 여자 학생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오. 네. 한국어를. 네. 한국인인 걸 잘 한국을 알고. 엄청 좋아한답니다. 아. 그래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줄 수 있으세요? 네. 오. 그래서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네, 좋아요. 하고서는 이제 그 학생이랑 그 학생 친구들이랑 이렇게 7, 8명이서 같이 네. 이렇게 사진을 찍고서는 아이돌인 줄 알았나? 그럴 수도 있을 그래도 인물이 거기서-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혹시 BTS 좋아하냐니까 아 자기 BTS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8번째 멤버다 20 멤버다라고 하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아져. 그럴 리가 잘못했네. 없는데. 잘못했네. 빨리 그래서 사과하세요. 미안하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나대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또 저는 부탄이 행복의 나라일 수 있는 이유가 그들만의 철학과 또 실천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금호 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도 저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번 부탄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금호 스님 그리고 BBS 박원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흥미로운 불교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